쉽게 얘기하면 의료 붕괴는 리버샷이다. 그냥 계속 치는 거다. 티도 안 나. 웃으면서 맞는 거다. 정부나 여당에서 웃으면서 맞게 될 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억하면서 쓰러질 거고, 그 지금 나오는 뭐 특검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의 사법 리스크, 이거는 어떻게 보면 휘발성은 심한 대신에 계속 커팅이 나면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실제로 내상은 없다. 왜냐면 역시 대법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거를 기다리는 거다. 왜? 대법까지 가려면 이미 임기 다 끝나 있을 거거든. 그럼 어떻게? 결국에는 이대로 가게 되면 리버샷 계속 쳐맞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면 바로 피 범벅이라고 KO승 딱 끝낼 거다. 이거 상황 이거 못 보냐? 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협 회장을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제 의료 대란에 참전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정말 다이나믹한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좀 감정을 내려놓고 평소와 같이 정말 드라이하게 제가 보는 현실과 그리고 그 해석 이런 거를 좀 유튜버답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인지. 뉴스 많이 나오죠. 뉴스 블랙리스트 뭐 하는데 제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과잉이냐 이런 거는 알아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문제인 거고 그게 모르겠어요. 뭐 사법부도 알아서 이제 하시겠죠. 근데 제 기본적인 스탠스는 30명을 잡아놓던 300명을 잡아놓던 3000명을 잡아놓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의료 대란은 막을 수 없을 거다.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거랑 무관한 얘기야 사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의료 대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예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던 일만 계속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나올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드라이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명 정도는 의사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중도 조금 말 그대로 냉정하게 이 사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의사협회 만난 이재명, 의협 문제 해결 뜻 있다. 라고 워딩을 내줬습니다. 정부보다 국민이 다급. 이거 조금 재밌는 뉴스가 재밌는 시기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개방적으로 나와야 딱 해서 선을 그어줍니다. 이 만남이 의협 회장이 이재명 대표랑 만난 게 누가 주선을 했냐 보니까 이번 회동은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위가 의협 측에 요청하며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민주당이 요청한 거예요, 의협. 이 타이밍이 좀 재밌는 거죠. 지금 블랙리스트 딱 뜨면서 여론이 막 이렇게 의사 악마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딱 커트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이게 곁가지로 흘러가면 안 된다. 물타기 하지 마. 지금 의협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데 정부가 의지가 없고 정부보다 국민이 다급한 상황이야. 왜? 이해 당사자에서 정부는 아닌 척하네. 지금 뭐 응급실 뺑뺑이 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이 똥줄 타는 거지 니네가 타는 거 아닌 거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주는 상황인 거죠. 정부가 개방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나와라 이거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의협 측에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 의협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죠. 일단 사태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소통 구조를 어떻게 긴밀하게 만들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고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 아니다. 일단 만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워딩만 딱 낸 거예요. 요거 하려고 만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이제 참전할 의지는 없는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놔두면 알아서 자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놔두면 민주당 측에서는 큰 실책만 지금 현재 하지 않으면 무조건 차기 정권 우리가 가져온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냥 드라이에게 정치적인 상황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사태를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미리 21개월 전부터 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처음부터 총선 직전부터 정치판으로 완전히 이제 일이 풀려나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정치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있지 실제 의료 대란을 수습하는 사람은 1도 없어요. 의사들 몸만 갈고 있는 거고 그거를 정부에서는 한 달에 6,000원씩 돈으로 갈아주고 있는 거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느 순간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의협의 여야 의정 참여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는 거야.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는 그냥
시간 끌기 뭐 밑도 끝도 없는 거고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무능함으로 찍혀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호기롭게 들어가다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무슨 결론이 나와도 이 의료 대란을 제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독버섯이야. 역시 또 한동훈 대표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독버섯으로 다 죽는 판입니다. 왜? 협의해서 딱 협의 나왔다, 결론 나왔다, 끝. 효과 하나도 없었네. 간호법 통과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었고, 뭐 블랙리스트 지금 구속 시작했는데 계속 해보세요. 효과 1도 없을 겁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민주당이 그래도 머리는 상황 판단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국민이 제일 다급해질 거다 알고 있는 거고 기다리는 거야. 왜 그러면 이 시국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의협 측에 요청을 했을까? 자, 기사 어제인가 그제 나왔죠.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2년 9월. 구형 이재명 검찰이 공권력으로 없는 죄 만들었다. 11월 15일자 1심 선고 나오기로 했죠. 11월 15일이면 2달 안 남았죠. 자, 여기에 약간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 민주당이 시원하게 참전해서 다 밀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의료 붕괴는 제 기준으로는 디폴트 값입니다. 이거는 변수가 아니야 이미. 변할 수 있는 상황이야. 이 지금 상황에서 변하기 어렵고 의료 붕괴랑 이거는 예견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인 거고 거기에 이제 다 같이 이해관계들이 달라들어서 저는 그냥 제 사견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해관계가 달라들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뭐 사용하고 뭐 할지 타이밍을 잡을지 그건 알아서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심 선고가 나면 뭐 정권이 뭐 바로 뭐 이렇게 전국이 소용돌이로 들어갈 거냐 뭐 그러겠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또 질질질 끌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분명히 큰 이벤트이긴 할 거다. 그러니까 11월 전에 참전을 할 거냐? 그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료 대란이 정말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진짜 뚜껑 열렸어요. 의사고 정부고 국민의힘이고 나발이고 다 죽창 들고 다 찔러버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 민주당이 참전할 텐데 그게 과연 11월 15일 전에 일어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얼만큼 세금을 더 쏟아 부어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다음 대선 전까지 무조건 열리겠죠. 뭐 어쩔 수 없어. 그때까지는 못 막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기다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11월 15일이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작업 언제든 참전할 자세는 타이밍은 재겠지만 기본 밑밥은 깔아둬야 될 테고 그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내년 의대 증원 유연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에 달린 의정 갈등 지금 추석 만찬을 하기로 했다는데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당대표 측에서 독대 요청이 알려지며 대통령실은 불쾌한 기세 이게 기사에 떴습니다. 공식 의제로 추석 민심. 한동훈 대표는 내년 의대 증원 관련 태도 변화 요구할 듯. 요 정도예요. 될 것 같냐? 안 돼요. 안 돼. 예. 한동훈 대표도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어차피 들이대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적당히 하셔야 될 텐데 문제는 정확히 하셔야 될 거.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다 하더라도 백지 안 할 거야. 그냥 검토한다고 하겠지만 그냥 밀어붙이던 백지화하던 지금 어쨌든 수습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이거는 외통수의 가치인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살 길을 찾으셔라. 그리고 이 와중에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KBS 9월 22일자 KBS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가 참 과학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수험생의 혼란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의료는 대란이 나고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 입장이 참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제가 근데 화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막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진짜 잘 몰라.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어 사실. 제가 있잖아요. 의사는 범죄인이 와도 치료해준다고. 감정이 없어. 그냥 안타까울 뿐이야. 역사책에 남을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 말고 많이 있겠지. 박민수 차관 지금 사회수석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2조 교육부 장관 등등. 왜? 이거 진짜 수습 못할 텐데 이 사람 무슨 생각일까 도대체.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걸로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을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벌 받을 사람 벌 받으라 이거야, 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의료 붕괴 막을 수 있냐 이거야. 똥벌 그만 차고, 진짜. 그는 이어서 2026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아니, 사회수석이 높은 거야?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높은 거야? 사회수석은 아니랬잖아요. 확정됐다 그랬잖아. 그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야라고 죄송해요. 이거는 그냥 취임새입니다. 이게 진짜 검토는 방에서 저도 검토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은 자유고 검토도 자유야. 중요한 거는 검토가 아니라 대안을 발표하는 게 문제고 검토할 시간이 없을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 끌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것도 2026년을 제로베이스 검토가 가능하다. 근데 결정권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지.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 의료계에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 여쭤보는 거. 이 배째라 아니에요. 이 정도는 배째라잖아, 배째라. 난 모르겠고 니네 한번 한번 여쭤볼게. 들어볼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의료계 내부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을 가져오는 게 모호하지 않은 지적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아직 똥줄이 들탔어. 제가 봤을 때 진짜로.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6달 지나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숫자 하나를 그러면 0에서부터 뭐 2000 사이에 대충 다 들이대면 논의해보겠다는 건가? 대략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 대략이란 단어 써요. 대략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뭐 의대 성적도 이런 식으로 대략 내면 되는 건가? A에서 D까지 중에 대략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다 대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가톨릭 의대에서는 대략 시험 한번 보면 대략 이제 유급 안 하고 바로 그냥 다음 학년으로 올려주겠다고. 이게 의료계가 대략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의료계에서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조경 장관은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여긴 얘기 나온 거예요. 상황 인식을 안 하고 있진 않아. 지금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의료계 블랙리스트 막 조롱하시면서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지금 구속된 사직 전공의 실명 막 댓글에 다시는 분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예. 그것도 범죄야. 전 댓글 진짜 하나도 안 지웠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람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안 지우더라도 그 사람 이런 식이 되면 역시 가스라이팅 말고 아직 스토킹인가? 그걸로 역시 역으로 잡혀 들어갈 수 있어서 조심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료대란 안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조경 장관은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KBS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한 제출 좀 해봐봐. 그러면 논의 가능할게. 검토는 해볼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의료계가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략 논의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라고 이 인풋, 아웃풋이 다른 겁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현상, 상황을 해소할 의지가 1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토로 되겠냐고. 이건 상황은 정해져 있다. 그럼 결론. 의료 대란이 점점 심화될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변수가 아니야. 이건 그냥 상수고 그냥 흘러가듯 가는 거, 역사가 흘러가듯 역사책에 기록될 상황으로 갈 텐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1도 수습할 의지가 참전의 의지가 없어요. 일단 돈만 쓰겠다, 6,000원씩 꼬라박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제 입장에서는 더 쓰게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7,200억으로 넘어갈 거고 왜냐하면 지금 지급 유예하고 있는 세브란스랑 고대랑 아산 계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7,200억 깔고 들어가는 거고 점점 더 돈으로 쳐 발라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조까지 이상 올라갈 거다. 아마 지금도 안 잡힌 세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의료 붕괴는 거의 디폴트 값인 거고 민영화도 거의 디폴트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제 의료 대란에 참전할까? 제가 이전에 몇 달 전부터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의료 대란 어떻게 끝날까? 정말 의료 붕괴가 났을 때 이 실책으로 인해서, 실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료 붕괴는 무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국민 생활에 정말 직격탄을 진짜 때릴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불법적인 요소를 민주당에서 잡아서 그대로 후려칠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의료 붕괴는 리버샷이다. 그냥 계속 치는 거다. 티도 안 나. 웃으면서 맞는 거다. 정부나 여당에서 웃으면서 맞게 될 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억하면서 쓰러질 거고, 그 지금 나오는 뭐 특검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의 사법 리스크, 이거는 어떻게 보면 휘발성은 심한 대신에 계속 커팅이 나면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실제로 내상은 없다. 왜냐면 역시 대법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거를 기다리는 거다. 왜? 대법까지 가려면 이미 임기 다 끝나 있을 거거든. 그럼 어떻게? 결국에는 이대로 가게 되면 리버샷 계속 쳐맞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면 바로 피 범벅이라고 KO승 딱 끝낼 거다. 이거 상황, 이거 못 보냐 이거죠. 이걸 못 보냐. 어쨌든 머지 않았다. 제가 무슨 이걸 뭐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제가 보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이시는 상황대로 인생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죠.